안녕하세요. 오늘은 슬기로운 유학생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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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윗드림이고요. 기피디고요. 네, 더덕입니다. 저는 네. 줄리정. 그 네. 유명하신 줄리정님이시군요. 네, 오늘 유학을 하신 줄리정님을 모시고 슬기로운 유학생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줄리정님은 어디에서 유학을 하셨나요? 저는 순희 씨. 순희 씨. 네. 네. 또 여기 와서 개그 본능이라니. 어떡하지? 순희 씨. 한국에 있는 유학. 중동권 가서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순위 시아파. 예. 죄송합니다. 이게 학교마다 닉네임이 있다는 걸 전 몰랐어가지고 예전에 작가님께 듣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우리 순이? 서울대도 있잖아요. 서울대도 있잖아요. 샤. 샤대생. 샤대 있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학교시라고요? 네. 네.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뉴욕 주립대 버펄로 출신입니다. 예쁜 발음. 버팔로가 아니었군요. 네. 누가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버팔로가 모음 처음에 악센트가 있어서 버팔로 이게 맞다고. 버펄로. 감사해요.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제가 네. 미국 가서 그 향수를 살 때 향수를 죽어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몰에서 종업원께서 그래서 퍼퓸이라고 몇 번을 얘기했구만. 그분이 나중에 퍼퓸 그래가지고 이거 안 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이런 악센트가 중요하군요. 버플로.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군요. 네. 네, 그곳에서 오셨던 어떻게 준비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사실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면 덕질을 하다가 삽질을 하다가 가게 됐어요. 덕질 삽질. 오. 네. 삽질의 여왕입니다. 삽질 얘기 들었는데. 예, 비슷한 삽질인데 네. 조금 과가 다른 그런 이제 삽질입니다. 어떤 삽질이었을까요? 간단하게. 네. 영어 공부를 파다 또 파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 돼가지고 그래서 앞에 놓인 거를 잡았다가 그리고 그것을 기회 삼아서 쑥 들어간 겁니다. 네. 아리송한데요? 약간 수수께끼가 스무고개인가요? 더 들어보라는. 네. 네. 그래서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요? 안 했다니까. 안 하고 유학을 가신 거예요? 이거 완전히. 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 유학 그럼 준비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하고도 갈 수 있는 거였어요? 뭘 안 하는 거를 되게 오래. 예. 일단은 제 스타일이 좀, 현실에 충실합니다.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래서 이제, 뭔가를 계획하고 전략 짜고 그렇지 않고, 이거 지금 하고 싶은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것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되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죠. 그러면 그 유학 갈 당시에 그게 그냥 앞에 놓여 있던 건가요? 유학의 기회가? 설마요. 그것은 아니고. 뭘 하셨네. 안 한 거 아니네. 갑자기 무슨 유학이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팝송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뭐 Heal the World 같은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같은 그 팝송을 한글 따서 이제 적어놓고 비슷하게 따라하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었죠. 그게 시작이 돼서. 그러면 유학을 갈 수 있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또 수수께끼가 시작됐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뭘 할까 생각하니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학교 공부 열심히 했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어학원에서 어학원 회화반 선생님을 통해서 무료로 호주에 한번 갈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가게 됐어요. 가보니 교회에서
호주 멜번의 한 교회에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기독교는 아니고요. 네. 와, 좋은 기회를 딱 잡으셨군요. 네. 네, 그때는 도시락 싸서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데 앉아 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근교로 여행 다니고. 아, 네. 그러니까 인간 최초의 그 인문학을 네. 공부하셨네요. 맞아요. 성경을.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주제 파악만 해보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 네. 놓여 있는 건 성경책이고 듣고 있는 건 성경과 관련된 무슨 일화 같은데 무슨 말인지나 한번 들어보자. 네. 오늘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주제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한 1시간 30분, 2시간 가량 계속 하다가 주제 찾은 날은 좀 기쁘고 못 찾은 날은 할 수 없고. 아, 가벼운 마음이셨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던 건 샌드위치 사서 이제 간 거.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열심히 싸서 간 거. 네. 그 정도 했었고. 그리고 뉴질랜드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갈 때는 마음 먹고 갔어요. 그때는 이제 어학 연수를 준비를 해서 갔고, 가서 이제 어학 연수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해서 네, 충실했고요. 무슨 시험 치면 고시 공부하듯이 좀 고시 공부는 좀 너무했다. 아, 진짜 열심히 하셨네요. 뭐 고시 공부는 안 해봤으면서 뭘. 네. 어찌됐건 네.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중학교 내신 공부하듯이 네. 그렇게 했었죠. 네네. 와. 네, 그 정도 했어요. 그 정도 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초 회화 정도는 떼고 토플의 기초 공사 정도 했었어요. 그러고 하나 돌아오신. 또 궁금한 건 현실적인, 아주 전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처음 호주 가실 때 네. 비용이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 체류 비용만 들고 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재워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거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거기 갈 때 우리 집이 어렸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 자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네. 네. 진짜 전국을 찌르셨어요. 저 학자금 대출 받아서 갔어요. 그것도 대출을 해주나요? 학자금 대출은 원래 네. 학교에 학비를 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어디에다 쓰겠냐 해서 서류에다가 학비로 쓴다고만 썼죠. 그럼 네. 학비를 안 쓴 거죠. 확인 안 하는군요. 굉장히 중요한 팁을 네네네. 해주셨네요. 어쨌든 대출받은 것만 갚으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는 그 학비요?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됐어요?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어요. 훌륭하다. 그러니까 해결하셨네. 한국의 대학은 장학금으로 해결을 했고 네. 호주에 갔던 비용은 그거 빌려서 학자금 네, 대출 네. 받은 걸로 가셨고 네, 그랬죠. 그럼 처음에 호주 3개월 가셨을 때 네. 어학원에 돈을 내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쪽 어학원 필요 없었어요. 교회에서 공부했잖아요. 무료로. 그렇구나. 그럼 현지 생활비만 내신 거네요? 그렇죠. 체류비. 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현실적인 질문이 나가는 네네. 거죠. 샌드위치 사갖고 다니셔도 그래도 체류비, 그러니까 자야 되잖아요. 텐트 네. 치고 잘 수는 없잖아요. 아하. 예.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백패커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스 호스텔? 유스 호스텔 한 열 몇 명 같이 자는데 침대 하나 네네. 얻으면 되니까. 벙크베드에 이제 처음 도착한 그날이 2001년 12월 25일이었어요. 크리스마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내가 느껴보겠다. 진짜? 그래서 와. 캐페 시픽, 캐페 패시픽 타고 뭐 기내식 먹고 가서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때가 이제 첫 해외 거주. 그래서 이제 멜번에 도착했더니 그 백패커스 앞에 그 이제 엘리자베스 시장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빅토리아 마켓, 네. 지금 섞인 것 같아요. 여러 지역에 지금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가서 체리 좀 사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첫날은 크리스마스 날 아무것도 네,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이제 상점 다 문 닫았고. 그쵸. 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백패커스 안에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기억이 어땠냐면 완전 안 좋았죠. 그래요? 네. 그 독일 여자아이가 너 동양아이 너 원숭이 너 내 키 훔쳐갔지. 그게 시작이었어요. 가만두셨어요? 네? 어머나. 가만두셨어요?
사실 거기 갈 때만 해도 제가 회화가 좀 짧았고, 네, 짧기도 짧았고, 싸워서 이길 뭐 그 정도까지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외워간 표현이 있어요. I didn't get your key. 뭐 이런 거. 떠듬떠듬 하면서, I didn't steal your key. 그러고 난 뒤에, how many times do I have to tell you? 그랬어요. 그러고 따진 것이 끝. 그러고는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영어가 어느 정도였냐면 거기 백패커스니까 그 이제 부엌 즉 이제 주방에 이렇게 요리를 하는데 가스레인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머리를 굴렸어요. Where is gas range? 아니잖아요. 몰라요 저는. 네네네. 뭘까요? 뭘까요? gas range? 예, stove. 스토브예요? 스토브를 찾아야 되는데 gas range? 뭐 그런 거 찾았어요. 그런 영어로 제가 거기에서 그러면 가스레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 전자레인지요. Where is 또 열심히 했어요. Electronic range? 아닌 거잖아요. 뭐예요? 전자레인지 뭐예요? 마이크로웨이브. 네. 마이크로웨이브. 맞다. 그래서 외워간 게 별로 소용이 없기도 하고. 근데 부딪혀서 조금 이렇게 익혔어요. 배웠고. 네,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전에 익혀갔던 것에 콩글리쉬 뭐 기타 등등을 교정하고 프랙티스 하는 그런 시간을 3개월을 보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3개월 이제 보내면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실력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 왜냐하면 그 전에 귀를 틔우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게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뉴질랜드 갔을 때는 그래도 기본 이상은 하고 시작을 했죠. 기본 그 이상. 그래서 뭐 우리의 용어가 있어요. 뭐 intermediate, 뭐 pre-intermediate 뭐 이런 소리. 그래서 어학원에서 쓰는 말이죠. 맞죠? 맞아요. 네. 어드밴스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드밴스드 하고 난 뒤에 이제 토플 기초 공사를 좀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PBT로 한 600점 정도 맞으면 그거 가지고서 뭐 학부를 시작할 수 있대. 그거 정도 알고 있었고 뭐 IELTS 6.0 정도 맞으면 학부 시작할 수 있대. 그 정도를 해가지고서 비슷하게 조금 맛보고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뭐 토플 시험 치고 뭐 그렇게.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된 계기. 그러니까 그 이제 해외에 갔으니 그걸 맛봤으니 남들은 여기에 이 어학원을 거치면 그 다음은 여기에 학부를 시작하거나 편입을 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게 맨땅의 헤딩이라 그러죠. 준비 없이 누구에 의해서 이제 부모님이 밀어서 이렇게 뭐 오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시작을 하면 늦어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학 점수를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시험 영어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해서 오는 게 이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내 집밥 먹고 공부하고 그러고 와서 이제 하는 게 이렇게 시간 절약하고 뭐 에너지 절약하고 좋은 것 같다. 근데 성격적으로 닥쳐야 하는 사람도 많지 맞아.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 미리 못하는 사람. 그렇구나. 예, 그건 그럴 수 있다 생각하네요. 그럼 돈이 좀 더 든다. 네네, 돈만 들이면 돼요. 돈만 들고 더 힘들죠. 네, 더 힘들고. 더 힘들어요? 네. 시간, 그렇죠. 시간이 문제예요. 네. 그쵸. 비용은 드는데 늘진 않고 좀 시험 촉박하고. 성적도 안 나오면 또 조급하고. 그래도 그 한국에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하게 네네네. 되면 네.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다시 한국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선 계속 영어를 해야 되니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막연한 이게 추측입니다만. 또 시험 영어랑 다릅니다. 시험 영어는 다르군요. 그겁니다. 네. 그거군요. 예, 유학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맞아요. 회화 영역과 아카데믹은 달라요. 그러니까 데일리 라이프랑 요 아카데믹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투 트랙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라도 똑바로 하는 게 그렇구나. 맞아요. 네, 좋다는 생각을 이게 합니다. 저희는 또 저희 딸이 유학 가는 걸 봐가지고 여기서 맞아요. 뭘 특별히 준비를 안 하고 갔거든요. 진짜요? 토플도요? 했어요. 토플은 했죠. 근데 그렇게 빡시게 안 한 것 같은 게 빡시게 했어요. 그분 입장에서. 그랬군요. 네, 말 잘해야 돼요. 네. 이거 본인을 듣습니다. 소환하는 겁니다.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전 몰라요, 진짜. 아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떤 시험을 준비해야 되나요? 유학을 가려면? 토플 공부가 가장 필요하죠. 그러니까 토플이 PBT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옛날 거를 얘기하셨는데. PBT는 2001년 얘기고요. 뭐가 달라졌어요? PBT가 2001년이요.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보고 그 다음에 CBT가 컴퓨터. 그래서 필기를 못해요. 저는 CBT를 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IBT거든요. 그건 뭐예요? 또 바뀌어요. 그게 스피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인들이 점수는 굉장히 높아요. 토플이. 근데 그쵸. 유학을 오면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덩어리죠. 거기서 또 문제를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이 들어가는 포함된 게 이제 그게 IBT로. IBT예요? 최초만 사는 힘들잖아. 힘들죠. 또 비싸죠. 아니요, 오래 걸리고. 굉장히 그 돈 값합니다. 그럼 시험 치는 비용도 올라갔겠네요. 저 때는 CBT가 한 170불이었어요. 언니 때는 어떠셨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 친구는 매달 받는데 엄마가 무슨 건강보험료 내는 것 같다고. 매달 받구나. 매달 내니까 뭐 한 20만 그때 환율이 막 이렇게 하면 17만 원, 20만 원 하니까 매달 돈 내니까 무슨 뭐 공과금 같다고 막 이런 얘기 하셨대요. 그렇네. 그렇다. 그러니까 유학을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하실 거면 확실히 하시고 아니면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플러스 뭐 재정적인 것 플러스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왜 모르는 척을 하세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머리가 나빠요. 진짜로. 아닌 것 왜 같은데. 그러세요? 진짜로. 왜냐? 여태까지 들어보니까 아닌데. 진짜 네. 이런 걸 머리라고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특히 이제 이과 쪽 머리는 정말 없어요. 그래서 문과 쪽 머리는 쓰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개발을 해서 조금 나은 것 같다 정도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 토플 2번밖에 안 봤어요. 2번을 보고 CBT 300점 만점에 273점을 맞았어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요? 전 잘 몰라요. 네. 250을 넘으면은 저희 그 외국인들은 ESL을 다시 듣는데 그게 면제가 돼요. ESL 면제가 250? 네, 그게 학교마다 다르고 학부는 213점만 맞으면 되고 대학원은 250점이 넘으면 돼요. 근데 273점이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이미 다 공부하고 다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신 거네. 머리 아프다면 난 뭐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IBT로 치자면 이게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IBT로 환산을 해드려야 어느 정도인지 좀 이렇게 감이 잡히실 것 같아서 네. 120점 만점에는 112점. 120점 만점 요새는.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인데 어쨌든 그 토플은 그렇게 해서 저는 잘 몰랐지만 한 2번 보고 주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학할 때 이거 돈 때문에 안 되시네요. 도움이 안 되는. 영어적으로 도움 안 되는 걸로. 어떡하지? 경제적으로는 도움 되셨어요. 경제적으로 미리 준비해라. 어떡하지? 설렁설렁하고 유학 갈 생각하지 마라.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바로 토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교수 같은 분이 나와서 한 20분을 떠들어요. 그리고 그 지문이 없잖아요. 그걸 듣고 문제를 한 5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 수업이 1시간 반 정도 이어지잖아요. 네. 그거의 압축본을 듣고 너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정말 학교 수업에 필요한 능력을 따지는 건데 네. 저는 그 강남의 그 유명한 해커스 학원을 네. 유명해요. 한 2달 다녔죠. 네. 엄청 빡세더라고요. 정말 저 그렇게 잠 안 자고 공부한 적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유학 생각을 접은 걸 잘했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GR인가? GR인 대학원. 대학원 맞아요. 가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고 학원을 갔다가 네네네. 2주 딱 듣고 관뒀죠.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현명한 선택. 너무 어렵구나 이러면서 딱 바로 관뒀어. 근데 네. 토할 것 같은 그 이 2달을 보내신 거구나. 토할 것 같았는데 학교 가서 더 충격 먹었어요. 왜요? 진짜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 TV에 나온 교수님들은 또박또박 얘기하신 거였구나. 현실 교수님들은 막 웅얼웅얼하고 막 자기 얘기하고 또 1시간 반이면 얼마나 졸려요. 한국어도 졸린 게. 야, 영어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이제 현타가 오긴 했죠.
전혀 이해가 안 되신다는 영어 줄리정님이 능력자. 그러니까 글쎄, 제가 그래도 네. 토플 공부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많은데요. 네. 저는 종강역에 있는 학원을 다녔어요. 봐봐라. 네. 이제 그 학원에 가서 저도 뭐 한 2달, 3달 들었을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또 이제 제일 앞에서 이렇게 사슴처럼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었겠죠. 저는 공부하는 방법이 제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는 방법으로 네네. 주로 공부를 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는 타입. 아. 교과서 위주로 아니고 교과서만 공부하는 타입. 중요하죠, 중요하죠. 네. 수업과 교과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수업 듣고 그리고 그 이제 리딩 선생님께서 조교로 그러면은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냐. 그 정도로 바로 픽업 되셨네. 시골에서 온 거 티났나? 이렇게 생각해서 써 있었던 거야. 내가 숨인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려나? 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아무나 도와주나요? 뭔가 이렇게 딱. 맞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열심히 도와서 리딩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제가 리딩이 가장 약했거든요. 네. 또 토플이라는 것이 뭐 영역이 그때 당시에 listening, reading, 그다음에 structure라고 이제 문법, 그리고 에세이가 있었어요. 그게 4개 영역을 다 잘해야만 그 점수를 잘 받는데 리딩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 문해력이 국어가 확 올라와 있지 않으면 네, 영어를 아무리 뭐 이제 도구화 한다 해도 그게 이제 완전히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딩 자체로 저는 그때 영어 지문을 엄청 읽어서 그걸 끌어올렸죠. 근데 그걸 이제 할 수 있게 해준 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팁을 살짝 드리자면 문장 구조의 동사부터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동사를 찾다 보면 누가 어쩐다 기본 맥은 잡혀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조금. 그래서 CBT를 보면 필기 못해요. 그러면 화면에다가 손을 짚는 거예요. 동사만 이렇게 짚어가면서 내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다 머릿속에 정리되면 그 다음에 문제 만나면 주제 파악이 됐잖아요. 주제 파악 아시죠? 제가 아까 호주 가서 주제 파악했다고. 네네네. 네. 성경의 주제 파악. 네, 성경의 네. 주제를 파악했죠. 지문의 주제 파악했잖아요. 네. 그럼 그 주제에 맞춰서 답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뒤돌아가서 해석하고 뒤에서 찌르고 이런 거를 하지 않았던 공부 방법이었어요.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읽는 말하자면은 진짜 책을 읽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들은 이게 뭐였지? 확실하게 다시 되돌아가고 되돌아가는데 그럴 필요 없이 쭉 읽으면서 파악만 했다. 네. 아. 절대로 리딩을 해석하지 않는 방법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글을 되돌아가지 않는다. 리스닝처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그게 직독직해랑도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게 글을 읽는 거예요. 그게 되시는 거군요. 존경스러워요. 네, 제가 하는 일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로 영어를 읽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되면 어떤 시험도 어떤 읽기도 되니까 그러니까 따로 다른 어떤 공부가 필요 없는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첫 번째 나왔고 두 번째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어떡할 거야. 좋죠, 뭐. 네.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저희가 그 수많은 나라와 대학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고 그 지역을 선택하셨는지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이란 나라를요. 일단 미국을 선택하게 된 건 호주와 뉴질랜드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호주, 뉴질랜드는 보통 대학을 가면 상위권 대학밖에 없어요. 4년제 대학이면 상위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맥쿼리 대학도 좋고 멜번 대학도 좋고 시드니도 좋고 그런데 다른 나라로 가보고 싶은 거죠. 새로운 걸 해보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곳을 가보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죠. 제가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숙명여대에서 이렇게 대학원 1학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학원 과정이라기보다 자격증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1학기 동안 성적을 잘 받아서 그걸 토대로 미국에 가서 사실 한 학기를 줄이는 좋은 아무튼 저한테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공하는 다음 진학 프로그램이 미국 학교들이 많았던 것도 네. 그 중에서 그러면 선택해볼까? 뭐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을 선택했죠. 거기에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여럿 있었나요? 네, 여럿 있었고 사실 거기에서는 결연이죠. 자매 결연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성적이 그것보다는 좀 높게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 있는 학교 다 드랍하고 다시 찾았죠. 네. 결연돼 있는 학교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세요. 네. 제가 했던 말이지 준민 형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하튼 내가 원하는 목표치 대학이 또 있었군요. 그래서 그 중에서 다시 찾으신 거예요? 또 이 얘기를. 원래는 제일 처음에 봤던 토플 점수는 247점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찾을 때는 그 곳에 리스트에 있는 학교가 있어서 네 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다 이제 합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또다시 시험을 한 번 더 봤는데 성적이 너무 좋게 나왔구나.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리스트를 버리고 다시 찾았어요. 그러면 250점 이상인 학교가 어딨냐 봤더니 NYU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사립대는 NYU 말고도 아이비리그도 많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사립대는 제가 갈 형편이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전혀 그걸 꿈을 꾸며 가고 싶을까 봐 쓰지 않았어요. 그랬고 주립대 중에는 그 성적에 맞는 데는 7군데를 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군데만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유가 뭐냐면 학부가 제 전공이 영어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영어 영문이든 교육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하수료 해라. 6년을 해라. 와, 그건 너무. 네. 그래서 6년을 하라. 그리고 체류비도 상당한데. 그래서 그쪽에서도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았는지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나머지는 다 되셨는데 네. 그 중에 선택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중에 순위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 순위를 가게 됐느냐면 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매력적인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시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미시건 주립대학교. 거기가 이제 굿모닝 팝스의 오성식 님이 나오신 같은 과. 딱 진짜 거기를 나오면 제가 그분의 후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직속 후배. 네, 아무튼 이제 몇 년 후배? 후배? 네. 비슷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약간 멘토 같은 분이었네요. 당시에. 네. 저도 영어를 한다면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수업 들어본 적 있습니다. 오, 네. 와. 네. 어머.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옛날에. 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드랍하게 된 건 이제 제가 드랍했나? 제가 이제 가지 않은 이유는 거기도 4년을 하라고 했어요. 네. 학비는 한 학기 학비는 비슷한데 4년을 하라고 하니 난 또 어떡하지? 뭐 이렇게. 왜냐면 제가 가진 돈이 그때 당시 숙대 앞에 있는 4평짜리 원룸. 네. 그게 이제 보증금 2천만 원이었어요. 네. 그걸 들고 시작할 수 있는 학교. 웬만하면 그걸로 거의 이제 학비는 끝이 나는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못 갔어요. 못 갔고. 그리고 그다음 저는 이제 시골 사람이니까 뉴욕밖에 몰라요. 그 뉴욕이 그 뉴욕인 줄 아셨구나. 뉴욕시인가? 여기가 어딘가? 그랬구나. 그러고는 조금 이제 그래도 고민할 때는 미국 지도를 뽑아놓고 네. 동그라미를 해서 이 위치에 이 학교가 있고 이 위치에 이 학교가 있고 다 동그라미 해놨어요. 네.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아는 데는 그래도 뉴욕시티 근처에 나이아가라 폭포 밑에 여기야. 그래서 간 거예요. 그게 근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먼데. 뭐
어떻게 가기 할 전에 거예요? 몰랐지. 주변에 아무도 유학 간 사람이 없고 맞아요. 정보를 물어다 주는 사람도 없고 맞아요. 토플학원을 그렇게 다녔는데도 주변에 다 결국은 유학은 저 혼자 갔어요. 다 맞아요. 그 유학의 꿈을 안고 진짜 학원은 많이 다니지만 그 중에 진짜 유학 간 사람 그 중에 또 소수인 소수예요. 거죠. 맞아요. 그런지를 몰랐어요. 그게 제 코앞에 놓인 거에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루었는지 다른 사람의 점수, 다른 사람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친구들이 아직도 지금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보면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조금 글쎄요, 그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과외를 해주셨다면서요. 예, 아는 거 다 알려주시고. 네네. 문법을 참 열심히 가르쳐줬고, 문법은 그래도 가르쳐주면 성적이 조금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네네. 그래서 그런 쪽집게 과외를 좀 해줬고, 그리고 리딩에 뭐 이게 왜 답인 것 같아 하면 같이 고민했고, 그리고는 사실은 다른 영역은 가르친다고 빨리 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선택하게 뉴욕시티에 있는 줄 알고 가셨구나. 네네네. 눈이 그렇게 올 줄도 모르고. 아니 저도 네. 저는 원래 미 서부의 산타바바라 되게 따뜻한 곳에 있다가 이제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데 저도 UCSB가 붙었었고 거기 이제 버퍼를 갔는데 저도 이제 그 동부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아, 그렇지. 동부를 가보고 싶었고 그때는 위키피디아 시대여서 이렇게 쳐보니까 뉴욕 주에서 두 번째로 큰 시티다 이런 게 나왔어요. 그건 맞죠. 근데 팩트는 가보니까 그게 한 6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60년 전에 60년 번성했던 전이에요? 곳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산만 푸다 왔죠. 그렇죠. 깜짝 놀랐지. 건축학과 갔다 오신 줄 알고. 근데 저희가 2006년이었죠. 2006년 8월에 이제 학기를 시작하고 저는 학부를 시작하고 네. 언니는 대학원을 시작했는데 그때 엄청난 블리저드가 왔어요. 맞아요. 2006년 10월에. 블리자드는 게임 이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비슷한 거를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대폭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폭설이 왔어요. 세상에. 전기가 끊겼고. 그게 학교에서 처음으로 폐강을 했어요. 폐강이라고 하나? 문을 닫았어요. 휴교. 일주일? 왜냐면은 한 10월 중순부터 항상 눈이 오는데 네. 여기 한 2주 빨리 와서 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정전이 됐어요. 그래서 전기 나가고 불 꺼지고 핸드폰 안 되고 깜짝 놀랐겠다. 유학 가자마자 미국이 이런 곳이었나. 정신 못 차렸어요. 정신 못 차렸어요. 막 스튜디오 언니는 어디 있었어요? 밥솥을 들고 전기밥솥을 들고 대학원 아파트 친구 집에 얹혀 살러 갔어요. 맞아. 거기는 자가 발전기가 있었어요. 학교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애들이 학교로 가거나 도서관에 있거나 막 그랬었죠. 기억난다. 기억나지? 도서관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막 거기서 자고 뭐 있고. 불쌍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후배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근데 추억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 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딸이 커네티컷 되게 잘 사는 동네에 있었는데 거기도 눈이 한번 오고 나서 뭐 전기 다 끊기고 아이스크림을 그 아줌마가 홈스테이 아줌마가 빨리 먹어야 된다고 빨리 다 먹어라 녹으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체육관 가서 거의 일주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인데 빨리 안 되대 처리가. 맞아요. 이중 생활했죠. 네. 근데 그게 또 너무 추억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공감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그때 저는 집에 있었을 때 누가 이렇게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정말 막 라푼젤을 부르듯이. 큰일 났다 빨리 나와라 이거야? 그래서 저보고 5분을 줄 테니까 짐을 싸갖고 나오래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해서 저는 정신없이 짐을 쌌는데 나중에 막 우스갯소리로 얘를 데리러 가니까 거기서 영양제만 챙기더라고. 막 옷 같은 거 안 챙기고 영양제를 이렇게 쓸어 가더라고. 영양제만 챙기고 살겠다고. 몸을 챙기시는 스타일이시군요. 그래서 살겠다고.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생존 본능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밥솥을 챙기셨고요. 만나면 하나가 되네. 세트가 되네.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큰일 있을 때 살겠다. 내가 뭘 갖고 가야 될지 그러네. 이런 걸 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능이었어요. 밥솥을 챙겼어. 뭐 전기가 안 들어온대. 밥솥을 갖고 가서 자가 발전기가 있었다고. 쌀은요.
몰라. 여기서 우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 지역으로 갈 때는 그런 사태를 미리 마음속에 시뮬레이션 해라. 그러네. 저는 재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미리 좀 보고 맞아요. 뭘 준비해야 네. 될지. 유학 가려면 생각해둬라. 그래서 저희가 유학 처음 갔을 때 그 학교 오리엔테이션 중에 그 보험회사에서 트리플 A라고 보험회사에서 그 직원분이 오셔서 그런 교육을 해주세요. 겨울철에 운전 어떻게 해야 되고, 너가 뭐 만약에 뭐 갇혔을 경우에 해서 그분이 막 이런 담요랑 뭐 꽃갈콘이랑 이런 걸 다 이제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런 걸 알려줬어야지. 그러면 학교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텐데 따뜻한 곳으로. 주변에서 근데 밀어붙였어요. 순위 버플로가 그렇게 좋다는데. 뭐 막 그 학교가 좋대요. 뭔지도 모르는 나한테 성적 나온 네가 가래. 뭐 그렇게 가는 건가?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버팔로. 그 약간 연예인 된 건가? 이게 뭐야? 성적 나온 네가 가라? 갔네 갔어요. 갔어. 가버렸어요. 어쨌든 좋은 학교다. 좋은 학교인지는 지금껏 모르는 게 네. 다른 저는 학교를 안 가봤죠. 그러니까 모르지.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포항에 살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얘기할까? 일부는 제 졸업장을 걸어놔도 저게 뭔지 관심이 없어. 그렇다. 네네. 맞아요. 하버드 아니면 아무도 몰라. 한국에서. 네네. 다트머스 이런데 아무리 유명해도 우리 네, 학생들 모르죠. 모릅니다. 모르고 유학 갔다 왔다에 동경하고 그리고 그 학교에 관련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 네. 맞아.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교육 맞아요. 실습 때도 설명해드리고. 네. 제가 여기저기 홍보 중이에요. 오. 네, 세계 대학에 대해서 좀 들어봐라.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유학 생활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건 어떤 점이었어요? 향수병이요. 뭐 몇 년 살지도 않았는데, 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있으면서 한 6개월쯤 지나면, 네. 향수병이 와요. 좀 외로워져요. 풍요 속에 그게 약간 이렇게 오는, 풍요는 친구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바쁘고. 그런데 내 고향에 내 부모 곁에 가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다. 저는 파견본부 가서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내가 왜 돌아가야 돼? 이 느낌이었기 때문에. 원래 집에 대한 동경이나 미련이 없어. 근데 집 좋아해요. 근데 그게 내가 살고 있으면 집이지. 약간 이런 스타일인가 봐요. 그런데 금세 또 괜찮아져요. 왜냐면 또 이렇게 그리움 같은 것이 또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또 금세 치유가 또 돼요. 작가님? 네, 맞아요. 작가는요, 이렇게 학부생이잖아요. 학부생의 그 풋풋함과 상큼함, 이런 게 프레쉬함이 있어요. 네, 네. 그 당시에는. 네. 지금도 있어, 지금. 네, 있어. 스윗하고, 네.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석박사는 좀 우울해요. 뭐 이렇게 좀 약간 칙칙하고, 공부에 쩔어 있어요. 현실이 너무 코앞이라 그런가? 논문과 졸업고사가 코앞에 있고, 그리고 졸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치. 네. 이제 그래서 밀리고 뭐 이런 이제 사례도 이렇게 있다는 걸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캐럴이라는 곳에 저는 갇혀서 좀 이제 공부했었어요. 캐럴이라는 곳은 지금 연세대학교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도서관 안에 작은 박스예요. 대학원생 전용. 캐럴. 예. 그게 이제 조그만 박스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겁니다. 너무 싫을 것 같아. 근데 제일 좋았던 경험이 그거예요, 저는. 그래요? 네. 가장 좋았던 기억은 어려움 속에 즐거움도 있어요.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향수병 뒤에 좋은 사람들과의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스 작가랑 같이 있었던 그 학부 친구들과의 즐거움이 있었듯이 저는 그때 만난 친구가 지금도 제일 그러니까 절친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제 고향에 있어요. 네.
제 고향이 경북 영천이잖아요. 네. 그 영천에 대학이 하나 있어요. 아, 재미있게도 네. 거기에 육군 사관학교에 오. 네. 네, 삼사관학교가 있어요. 음. 예,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는 참 장교 출신에 육사를 졸업한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누군지 알 텐데 본인은 알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어요. 그 교수직을 맡고 있는데 그 친구랑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뭐 이렇게 미서부, 미동부 그리고 이제 캐나다 동부 싹 다 쓸었죠. 우와.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여행을 한 여행 메이트인데 공부할 때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가 이제 살아온 그 뭐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제가 가진 배경 섞여서 조금 이렇게 제가 받은 네 많은 이제 인생에 대한 게 왜 영감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생겼던 것 같아요. 친구지만 배울 게 많았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깊이 있게 사귀게 된 것도 그 외로움 속에서 혼자 있을 때 한국에서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제 앞만 보고 달리다가 거기 가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힘들 때 왜 같이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맞아. 네. 전우회 같은 게 또 네, 생기죠. 맞아요. 그랬었고 외국인 친구들 지금 생각나는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플로리다 쪽으로 우리가 쭉 동부를 쓸어 내려가면서 이제 같이 여행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교회에서 하는 어떤 단체 여행이었는데 캠핑 버스를 타고 가요. 한 30명이 가는데 그게 이제 개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밤이 되면은 그 3층 침대 버스가 되거든요. 3층. 그럼 가운데는 어떻겠어요? 흔들흔들하면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굴러 떨어져요. 그리고 제일 윗칸이 좀 문제예요. 거기를 다 이제 온돌방처럼 다 이제 막아가지고 거기에 자는 그 성인 여자 그룹은 밤에 화장실을 못 가요. 밟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장에 딱 붙어 있으니까 더워.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이제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화장실 가고 싶을까봐. 어머나. 그런 버스를 같이 이용하며 그리고 씻는 건 월마트에서 세수밖에 못 해요. 와, 미국 사람도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군요. 네, 저렴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가족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제 동생이 그때 미국에 놀러를 왔었어요. 그래서 친동생이랑 가족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저희는 3층 아니고 성인 여자 그룹이 아니고 1층 안정적인 침대. 거기에 그러니까 2명이 같이 잘 수 있는 침대를 배정받아서 저희는 꿀잠 잤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뭐 이제 그랬던 기억, 이제 그걸 같이 나눈 친구들이죠. 뭐 저희 과에서 제일 많이 같이 갔다 보니까 그때 같이 갔던 이제 대만 친구들,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 친구, 그래서 함께 그거를 한 열흘 동안 다니는 동안에 다들 절친이 된 거죠. 그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도 했고 여행도 다녔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도 연락해요. SNS에 제가 무슨 글을 올리면. 자기들이 농담도 던지고 진짜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를 추억하죠. 같이. 그래서 딱 열흘이지만. 맞아요. 그 열흘이고 그리고 우리가 석사를 같이 했잖아요. 석사를 같이 하는 동안 그러고 난 뒤에 지금은 대다수가 이제 그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박사를 마치고 뭐 그 교수직을 하면서 학과장이 나이 있고 그리고 뭐 진로도 참 다양한데 돌아가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더 하게 돼서 이제 영국으로 간 친구, 뭐 미국으로 돌아간 친구, 호주에 가 있는 친구, 뭐 이렇게 직업군도 좀 어느 정도 다양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영어를 전공했지만 영어 교육을 계속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제 뭐 항공사로 들어간 친구도 있고, 네. 아무튼 그 친구들이랑 같이 했던 좋은 기억이 즐거웠던 기억. 네. 맞아요. 네. 저도 그 언니를 알잖아요. 손 씨. 예, 손 씨. 언니 집에 손가 듣고 가면은 깜짝 놀란 게 여름이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소파에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가서 막 그냥 남친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언니였던 거예요.
그러더니 씩씩한 언니구나. 그 언니가 군인이어서 여름에 덥다고 머리를 삭발한 거예요. GI 제인처럼. 그래서 그렇지. 근데 그 언니가 되게 막 얼굴도 뽀얗고 막 항상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느꼈어요. 군인이구나. 까불지 말아야겠다.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미 동부 완전 버팔로 나이아가라 폴스 쪽에 있었는데 혼자 차를 타고 미 서부까지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리는 어떻게 해결했냐니까 가다가 피곤하면 아무 모텔 가서 자고 또 혼자 운전하고 그렇게 갔대요. 그래서 정말 무섭구나. 군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꼈죠. 제가 깡으로 잘 버티거든요. 그 친구랑 미서부 여행할 때 제가 3일 밤을 못 잤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밤운전을 못해. 야맹증이 있거든.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해야죠. 밤운전은 제가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건 맞죠. 머리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았어요. 악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서 요세미티를 올라갔는데 밤에는 몰랐어요. 내려올 때 어떻게 되냐면 무서워요. 거기 잘못하면 절벽에 떨어지게 생겼어. 서쪽으로 내려오잖아요. 서쪽 게이트. 뭔지도 몰라요. 뭔지 모르시나요? 거기서 요셉이 다음 일정이 어디셨어요? 다음 일정 LA로 가고 있었죠. 그렇죠. 그럼 네. 그쪽으로 내려오신 게 맞네요. 그러면 눈도 왔었어요 그 전날. 근데 그 밤에 거기로 올라갔어요. 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몰라요. 그렇죠.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모르면 할 수 여기를 있죠. 내가 이렇게. 맞아.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맞아. 아주 위험한. 저희 한라산 높이를 계속 그 구절양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려오잖아요. 뭔지 알죠? 예. 네. 네. 그러고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레포트, 즉 말하자면 프로젝트 하나를 덜 끝내고 왔어요. 그래서 밤마다 쓰는 겁니다. 아, 졸업은 해야겠고. 여행도 해야 되겠고. 밤마다 쓰는 겁니다. 어. 그럼 어떡하겠어요? 불빛에 제가 잠을 못 잔다고 그만두라고 못하죠? 아니, 절교할 뻔했는데. 화가 좀 났어. 화가 좀 났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나신 거죠? 그때는 쟤도 졸업해야지. 그 생각으로. 그러고는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저는 이제 혼자 그 친구를 이제 하와이로 보내고 저는 이제 내려왔죠. 네. 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랬던 거예요. 그 요세미티에서는 샌프란시스코로 갔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헤어져서 저는 LA로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LA에서 혼자 여행을 하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여기저기서 선셋 로드에 다 찍고 막 삼각대를 들고 여기저기서 다 찍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라스베가스를 가고 뭐 다 돌았던 기억은 나는데 사진이 없어요. 제가 워낙 피곤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호텔에서 조금만 자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방향을 돌려놨단 말이에요.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였었으니까 네. 돌려놓기만 하고 노트북으로 안 옮겼단 말이에요. 랩탑으로 안 옮겨놓고 어떻게 했냐면 다 옮겼지? 하면서 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싹 지웠어요. 그래서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이 악으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은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정신이 없어. 와, 그 정도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다니셨구나. 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로. 진정한 여행, 네. 프로 여행 러시네. 그렇죠. 빅서야 여기가 정말 좋다. 그래. 난 운전만 했어. 운전만 해. 운전만 해. 언젠가 다시 가면 좀 여유롭게 다니면 네네. 그때 기억과 함께 버무려져서 더 좋으시겠다. 네. 그래서 빅서는 돌아와서 다큐멘터리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느낌이 아니, 저도 요새 여행을 못 다니겠고, 뭐, 세계 해막여행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어떡하면 좋아? 저기 가 그거 있을 있어. 때는 피곤했어. 피곤해. 눈도 안 떠져. 눈도 안 떠져. 시차 때문에 나보다 맛있는 더 것도 독하게 다니시는 분들이 여기 계셨네요. 저는 그 정도가 아니, 우리랑 같이 다니면 되게 편안해. 그러니까. 와.
진짜 깡다구로 살았어. 그땐 또 젊을 때셨으니까. 네네. 저 20대. 젊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힘드시더구만 요즘은. 네. 왜 여행 갔을 때 좀 멀쩡하잖아요. 네. 네. 여행 가면 멀쩡해집니다. 아, 네. 네. 옆으로 샜네요. 네. 근데 진짜 좋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유학을 가서 그렇게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여행을 다니신 거잖아요. 네. 여기서 또 하나 현실적인 질문. 네.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비용이 알바를 크죠. 하셨어요? 아니요, 비용. 미국은 알바를 못 합니다. 음. 그 비자 자체가 F1 비자죠. 네. 음. F1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학자금 몰라요. 대출? 학자금 대출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원래 학자금 대출이 2년을 안 되네요. 계획했었잖아. 그쵸? 네. 2년을 계획했었잖아요. 네. 제가 숙대에서 한 학기 성적 일을 했죠. 좋았죠. 네. 그걸로 한 학기를 벌었구나. 벌었죠. 음. 그 한 학기 학비를 싹 다 여행비로 여행으로 쓰신 썼죠. 거구나. 네. 아. 그리고 가지고 있던 차는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서 조금 일을 했을 때 벌어 모아 놓은 돈이었었어요. 그거를 팔아서 850만 원이에요. 그게 이제 한화로 850만 원 싹 다 썼어요. 그러고 한국에 또 떨어지니까 통장에 28,000원 있었어요. 알뜰하게 다 쓰셨네. 네, 싹싹 긁어서. 긁어서 다 썼어요. 이자 같다. 갔다 오니까 이자 생겼다. 네, 28,000원. 좋네요. 빈털터리. 와. 네, 그랬었어요. 제가 거기서 다 이제 4.0 만점에 4.0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썼던 노트가 지금도 집에 있는데, 이제 학원에 두고 애들한테 한 번씩 보여줘요. 유학생활의 현실이야.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적혀 있어요. 1등한 장학금.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해서 별표 해놨어요. 1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고사도 한 번에 패스를 했어요. 그 비포인가 거기 가득 메워서 한 8장을 쓰고 그리고 난 영어로. 뒤에 4시간 반 만에 문을 열고 나왔어요. 제일 처음으로. 그런데 1등을 했지만 그 다음 돈이 없어요.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 4.0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도 미끄러지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하기 힘든 걸 미국에서 하셨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유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죠. 아니야.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가님 아니에요. 오버해주세요 이제. 아니요. 아니 이러면 친구 없어진대요. 친구 없어질 것 같아, 지금. 그나마 있는 친구들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때 학부생이었고 언니는 대학원생이어서 네. 언니네 집에 가서 한번 자면서 저는 진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네이버 같은 데 쳐봤어요. 공부 잘하고 싶어요. 막 이런 거. 진짜. 근데 지식에 있더라고요. 지식인에.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는데 언니가 한 말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게 너가 이제 학교 수업을 다 듣고 퀴즈를 보고 중간고사를 보고 그러면은 B가 나온대요. C가 나온대요. C. 그냥 보면. 그냥 다 참석을 해도 C가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B가 나오고 좀 됐다고 싶을 때 조금 더 하면 그때서야 A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까 말까 할 때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좀 알겠다. 이래서 이렇게 책을 덮으면은 C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파고 공부를 해야지 B가 나오고 조금 더 해야지 A가 나오니까 엄청난 노력이 들어간 거죠. 평생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올 C 나올 걸로 예상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하고 혹시 교수님이 계신가요? 네, 인상 깊었던 수업 있어요. 호센필드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성소수자, 그런 이제, 분이셨는데, 여자분이셨고요. 그분이 이제 그런 성소수자 분들의 그 대표직을 맡으셔서 TV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시위 현장에서 자신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발표도 하고,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셨죠. 근데 그분의 수업을 제가 프랙티컴이라고 실습하는 수업이었어요. 제가 그때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해외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영어 수업에 그러니까 실습을 가게 됐죠. 네. 근데 거기서 제가 한국인 유전자잖아요. 한국인은 또 문법을 가르쳐야 되는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 성인 영어를 가르치는 회화 수업 시간에 제가 문법을 껴서 가르쳐서 그 자리에서 엄청 혼났어요. 그냥 대놓고 혼났어요.
뭐 너네 그 한국인들은 문법을 뭐 이렇게 좋아하냐고. 그걸 왜 가르치고 있느냐고. 패스트 텐스. 과거형, 현재 진행형. 네. 가정법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 성인들이고, 그러니까 이주민들이 와 이제 확실히 이해됐다면서 좋은 뭐 수업이었다고 박수 치면서 좋아했는데 우리 교수님 완전 얼굴이 인상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냐면 그 성인들 앞에서 저 완전히 진짜로 네 창피하죠.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죽고 나서 하나 그 문법만 가르칠 거냐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가장 나고요. 지금은 제가 문법 가르치면서도 이게 다가 아니다. 해외 가서 내가 얼마나 그 교수님한테 혼났는지 아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러면서 가르쳐요. 네, 안 가르치진 않고 현실에 맞춰서. 맞아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교육 현실 또 좀 다른 게 있어서. 네. 그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뭐 담당 교수님 그리고 이제 다른 분 한 분. 굉장히 왜 젊으면서 도도하신 분 그리플러 교수님 생각나요. 그분은 꼭 나를 프로페서라고 붙여서 불러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뭐 미즈나 뭐 이런 것 이게 약간 이제 이름만 부르는 그런 학생들이 혹시 있으면 그걸 따끔하게 나는 교수다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네. 닥터를 붙이라는 거죠. 네. 내가 힘겹게 땄으니까 그렇지. 학자금 대출 받아가면서 그렇지. 내가 빚 갖고 있으니까 제호해줘. 그렇지. 저도 상기시켜달라는 의미군요. 내가 학자금 대출은 몰라요, 저도. 근데 그분은 자존감이죠. 나는 난데 인정할 건 해라.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티처라고 했다가 네, 큰일 납니다. 뻔하겠네요. 네, 존중합니다. 네. 네. 독특한 기억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에 가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으셨나요? 문화적 차이 같은 거. 이제 제 과가 이게 좀 이렇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를 이제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외국인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일. 그래서 좀 오픈 마인드예요. 과 한정 이제 우리 과 안에서는 정말 오픈 마인드예요. 어떤 기반을 두고 있든, 그러니까 뭐 가나를 기반으로 가나 출신의 미국인이든, 뭐 이렇게 독일 기반을 둔 뭐 프랑스인이든, 그게 어떤 기반이든. 그래서 인종 차별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없고 심지어는 저희 과에는 그러니까 학부죠. 학부에 그러니까 이제 언어 교육학 안에는 자국민들을 위한 국어 교육이죠. 영어 교육학이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학이 있는데 여러 이제 과들이 모여서 학부를 이루는데 그 학부 안에는 한국인처럼 생겼으나 완전 교포 그리고 입양인,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한국인들이 있어도 같이 모여서 파티를 할 때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꺼리낌이나 뭐 그런 분위기 같은 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만 벗어나면 어땠냐면, 제가 미국 교육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미국 교육이라는 과목이죠. 근데 이제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떤 한 학교에 갔는데 1학년부터 시작해서 12학년까지 다니는 학교예요. 유치원 킨더가튼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는 이제 백인 위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예요. 그 텍스트북에도 세그리게이션이 심해요. 분리. 딱 이제 흑인이 다니는 곳, 히스패닉.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백인과 동양계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는 백인이 다니는 학교에만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돼서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그게 교육이 심각한 정도예요. 교육의 분위기라는 것이 그럴 정도고, 그리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할렘가가 어느 지역에도 있어요. 버팔로에도 사우트 캠퍼스, 저희 학교의 사우트 캠퍼스 주변에는 할렘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분위기부터 삼엄하죠. 그게 이제 언제 총알이 날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그런 분위기고, 실제로 이제 제 친구 거기에서 이제
무슨 경험을 해보겠다고 거기서 살다가 위험한 일이 있어가지고서 도망와서 저희 집에 며칠 살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런 문화는 가치관이라기보다 네 미국의 현실이죠. 미국의 현실. 네 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 버지니아 텍 그 이제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도승이 그 교포 출신이 네네 맞아요. 머리를 빡빡 밀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냐 보면 그 지역이 인종차별이 심한 동네였어요. 뉴욕은 그나마 뉴욕주는 여러 인종이 섞여 살아요. 그리고 큰 문제가 없는 정도예요. 그 정도면. 근데 이제 아랫 동네들은 네. 좀 그렇죠. 심한. 배타적이죠. 네.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치안도 좋고 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다라고 봐야 될 건지. 네, 그렇죠. 뭐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그 나라 호주에도 있었고 뉴질랜드에서도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살던 사람이 보호구역으로 그렇죠. 쫓겨났어요. 네, 그렇죠. 원주민의 네. 그 보호구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봤을 때 안타깝죠. 네. 네. 사회적인 갑자기. 이슈를 얘기하죠. 네, 갑자기 어. 사회적인 네. 이슈. 네. 가치관이라니 가치관. 네. 그 대학 같은 데서는 인종차별이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벽이라는 걸 느끼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네. 그러나 이제 좀 벗어나서 실제로 들어갔을 때 그런 데들이 종종이 꽤 있다. 그럼 유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건 일단은 조심을 알고 가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한 동네에 산다던가 뭐 이렇게. 네. 미국에 가기 전에 전 미국에 대한 선입견이 그거였었어요. 총기 사건. 네네네. 네. 대부분 갖고 있죠.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전 미국 막 여행 다니고 아무리 그래도 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안전한 곳과 관광지는 사실 아무렇지도 맞아요. 않은데 근데 그렇죠. 관광을 가서도 꼭 험한 데를 들어가는 참 묘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그런 분들은 기억이 나쁜 거예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서 그쵸.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차 유리창 깨고 뭐 가져가고 맞아요. 그러니까 관광객들 중에 차 도난당하고 이런 거 그 안에 있던 여권도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어요. 그러면 신기하다. 우린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데 생각해봤을 때는 우린 늘 똥차를 빌렸거든요. 대신에 안전한 동네로 네, 다니고. 네, 좋은 차 빌려서 다니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도 훔쳐가지 않습니다. 위험하기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저녁에 모르고 ATM기를 갔어요. 현금이 필요해서. 근데 누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 약에 취하신 분인 것 같았어. 그래서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갔다 오겠다고 이렇게 하고 CCTV로 계속 SOS를 청하면서 빨리 나와서 차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치. 그러니까 위험해요. 저녁에 무엇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맞아. 빨리빨리 집에 가시고 조심히 맞아요. 다니셔야 돼요. 해저 물면 집에 있기. 사람 없는 데는 가급적 가지 가지 말기. 말기. 그리고 한 3명 이상 모여 다니기. 맞아요. 어쨌든 그룹으로 하면 혼자 다니면 위험한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맞아요. 네. 그렇죠. 하여튼 조심해야 된다. 네, 근데 조심해야 그건 사실 합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치안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보면 좀 불안해 보이는 동네들이 동네들이 있죠. 있어요. 네. 음. 어두침침하고 네. 고립된 지역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맞아요. 네. 그래서 무슨 TV 봤을 때 특수부대원분은 어딜 가면 이걸 다 보신대요. 비상구가 어디고 뭐가 어디고 이게 다 보이신대요. 자기 직업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여기는 가지 말아야 되고 여기는 위험하고 무슨 일이 있었으면 일로 도망가고 그치.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보셔야 돼요. 재난 영화도 좀 보고 스릴러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옆에 잘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택배원님하고 보디가드를. 오면 문을 막 열어줬거든요. 예전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저를 보고 누군 줄 알고 문을 열어주냐. 근데 약간 대책이 없는데 동네를 안전한데 살기 때문에 안 지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알겠습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조심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다시 혹시 유학을 하신다면 어떤 거를 준비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뭐 준비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그때 약간 아쉬웠던 점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아쉬움 없이 저는 누렸어요. 솔직히 다 누렸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가고 싶은 게 문제예요. 네. 공부하는 게 또 가고 목표신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의 생활이 그리우신 거예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네. 이해는 잘 안 가지만. 공부를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연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다루는 일을 23년간 했잖아요. 교육 심리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 친구가 제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책을 선물을 해줘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교육 심리 쪽에 이제 지금 현재 석학이신 분의 저서 이런 것들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교육 심리학, 네. 박사에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막연하긴 한데 혹시나 이제 제 아들이 미국으로 대학 간다 그러면 쫓아가 보고 싶은 마음. 깜짝 놀랐어요. 네. 아싸 이거다 이거 이렇게. 엄마가 여기까지. 그래놓고 어떤지 아세요? 간섭 안 해요. 걔는 걔대로 하고 저는 지금껏 애를 풀어놓고 키웠다? 이게 맞을걸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데 제가 오히려 관심을 덜 가져서 서운해하는. 그래서 쫓아와서 자기 공부하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이때다 하고 지금 가는 거야? 이거지. 자기를 뭐 간섭하거나 뭐 어떻게 하려고 오는 거라고는 생각을 추워도 안 할걸요? 그래도 집은 따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그렇죠. 대학생 아들이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연애도 해야 되니까. 그냥 다른 지역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건 그걸 국내에서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유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유학까지는 필요 없고 사실은 이렇게 박사과정을 하는데 좋은 루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순위가 이렇게 인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1년 정도만 나갔다 와도 괜찮고 꼭 해외고 미국일 필요가 있나. 뭐 비대면으로도 요즘은 수업을 다 듣고 네, 단위로 가도 되고. 그렇다면은 그게 우리나라 대학 교육보다는 그쪽의 대학 교육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네. 그것이 사실은 교육 심리도 그렇지만 저는 현재 영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교육을 좀 바꾸고 싶은 게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싶은 부분과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라 밖에서 봐야 우리나라를 조금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좀 더 네, 보일 것 같아서. 국회의원이 좋으세요? 장관이 좋으세요? 장관이요. 밀어주려고? 그 정도는 아니고. 여쭤본 거죠. 네. 저 속마음 나와버렸어요. 교육부 장관으로. 그건 모르겠고요. 네. 현실에 맞춰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씁쓸함과 안타까움과 뭐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의 아이들에게 공부시켜줄 수 있는 희망과 꿈 이런 거 관련해서 꼭 경쟁이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걸 시키고 싶은데 그게 자기 마음부터 조금 잡아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시작은 왜 경쟁해야 돼? 내 자존감 높여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지. 그래서 접목시켜서 연구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학을 가면 좋다. 가면 좋다. 하지만 막연한 꿈입니다. 네. 그럼 아들한테도 유학을 추천하는 편이신 거네요? 네. 할 수 있으면 해보면 좋겠는데 강요는 안 해요. 네. 그럼 아들이 뭐 간다면은 뭐 미국을 추천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나라를 추천하실 건가요? 그것조차도 본인의 선택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까지는 본인은 미국 안 간다. 그리고 본인은 뭐 유학 안 간다. 내 나라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은연중에 제가 하는 말이나 여러 가지 행동에서 엄마라면 무조건 미국 가라고 할 거지 그럽니다. 네. 엄마가 많이 자랑하셨나 봐요.
좀 제가 공부했던 시절을 좋아했다는 걸 알죠. 그쵸. 네. 네, 그랬었다는 걸 알죠. 대단하네요. 유학생활을 정말 만족하셨던. 수작가님은 아니세요? 저는 100% 만족은 아니에요. 저는 아쉬운 점도 많고, 성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좀 더 놀 걸. 이 성적 받을 거면 좀 더 놀 걸,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많죠. 다시 가면 또 대학도 뭐 다른 곳에 있는 대학을 가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다른 눈 안 곳에 치워도 가거나. 되나요? 맞아요. 그런 것도 가보고 싶고, 대학을 뭐 여러 군데도 가고 싶고, 한 군데만 꼭 안 가도 될 것 같고, 여러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순위 버팔로에서 학교를 거니면서 듣고 싶은 노래를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때 그 시절에 제가 주로 들었던 음악들인데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이런 뭐 팟캐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들려오는 노래들이었었어요. 네. 가장 웃기는 건 그때 1위 하던 노래인데 네, 아시죠? 뭐 어떤 거죠? 섹시백? 이런 노래요. 빌보드 차트에서? 네네네. 그런 노래였고. 섹시백이 누구였지? 저스틴 팀버레이크.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공부만 한 줄 아시잖아요. 파티 엄청 다녔어요. 파티걸도 하셨어요? 파티 앤 클럽. 할 거 진짜 열심히 다 하셨네. 뜨는 깜짝 시간이 놀라겠어요. 없었어요. 뜨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어디 여행 갔다 와서 뒤풀이 갔다가 만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스작가와 함께 갔던 그 불꽃 축제 하다가도 어디 길거리에서 들려오고 뭐 이런 노래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노래? 그리고 또 다른 곡이 있었는데, 비욘세 노래였어요. Irreplaceable? Irreplaceable. 이런 저 노래. 이거 좋아해요. 네네. 그때 1, 2, 3등 하던 노래였어요. 네. 그리고 구웬 스테파니? The Sweet Escape. 제목만 들어서 모를걸요? 알아요. 저 내한 공연 왔을 때 갔었어요. 그래.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때 50대였는데 한 40분을 넘게 막 라이브로 하는데 할수록 더 기운을 얻는 타임. 야, 역시 그래미 상 받은 사람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예, 마지막 곡 있는데요. 아유,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건 있잖아요. 이 노래 속에서 후렴구로 계속 나와요.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리하나의 Umbrella. 우산. 네. 왜 삽이어야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삽인데 그죠? 그죠. 삽질한 기억이 많죠. 맞아요. 이게 이제 버팔로라기보다 제 유학 생활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곡들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학부를 즐기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드네요. 네. 맞아요. 대학원 말고 학부를 즐기고 싶다. 맞아요. 생각이 나는 게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되게 탑스타였어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살던 버팔로는 굉장히 소도시여서 여기에 대형 스타들이 콘서트를 안 하는데 저스틴 팀버레이크는 매년 왔었어요. 여기를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연도 보러 갔던 친구들도 있고 그게 생각이 나네요. 왜 놓쳤지? 저는? 그러니까. 그 놓칠 분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무려 4곡이나 네. 버팔로를 다니면서 들으면 좋은 노래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네. 그 당시 2007년 컬렉션. 네. 좋네요. 네네. 네. 그때 기록이 이제 새록새록 네.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슬기로운 유학생활 이제 뉴욕 출입대 버팔로 편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